네, 안녕하세요. 창아TV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인천대장, 뭐, 뭐뭐 씨라는 그, VJ 분 같은 경우도 이런 권리금 분쟁으로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 일이 또 흔히 우리가 이런 뭐, 창업을 하면서 뭐 점포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데 거기에 이제 또 기존에 있던 전 세입자 같은 경우 신규 세입자에 이렇게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리금이 사실 없는 상가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가 같은 경우 분양가가 높은 대신에 권리금이 없죠. 예. 뭐 기존에 뭐 사업을 했거나 뭐 거기서 장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는 거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상가 권리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법으로 보장을 받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 매수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이게 여건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만나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합의되는 게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 그때그때 달라요. 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 돼요.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이해를 하면 그게 이제 권리가 형성되고 권리금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반적인 그 권리금 형성에 대한 기준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런 그 권리금을 받을 때 이제 상가에 1년간 그 순이익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가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왔다. 그럼 200만 원 곱하기 뭐 12개월 해서 2,400만 원 그 정도를 뭐 이제 권리로 받는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강조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 어떤 부분이 추가되냐면 점포 시설 그러니까 집기 장비 뭐 인테리어 바닥 공사 뭐 요런 거 한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요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쳐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걸 제값에 받으려고 권리금을 상당히 높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만약에 이제 급하게 나가야 되거나 뭐 장사가 안 돼서 나갈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값을 받고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고객, 요 확보된 고객,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요거하고 또 매출처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기존 고객이라는 것은 이제 요런 확보된 고객을 속이기 위해서 그 이제 요 매매 계약이 일어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그 가짜 고객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약간의 일당을 주고 식당 같은 경우 그 시간대 와서 먹어줘라.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밖에서 요 매수하는 분이 체크를 하는 거죠. 같이 매도 매수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는 경우도 이렇게 공장 단지 같은 밥집 같은 데서 특히 쓰는데 확보된 이제 그런 공장 그러니까 매일 와서 공장에서 먹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새로 이제 하실 분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카운터를 매일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 뭐 몇 그릇이 팔렸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특정인을 고용해서 이제 그런 매출을 올려서 약간 좀 권리를 더 받으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좀 솔직히 조금 좀 많이 일어나요 현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캐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그런 일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성도 수를 높여야지만 새로 교회를 인수하시는 그 목사님이 좀 더 그분한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교인 수를 좀 속이기 위해서 가짜 교인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교회는 뭐 11조가 기준이 되긴 하지만 11조를 내는 그 인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로 오는 성도, 평균 성도 이런 게 아무래도 교회를 매매할 때 그럴 때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확보된 고객이 상당히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거래처, 내가 뭐 몇 개 요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 거래처를 뭐 해서 해라.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요렇게 해서 거래처, 제가 옛날에 햄 대리점을 동업을 하면서 핫바 유통을 했을 때 그 거래처 판매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보여주고 이 정도 거래처니까 이거를 인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권리를 받고 뭐 이런 경우죠. 또 오래된 상권일수록 이 형성된 상권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 권리라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긴 기본이 바닥 뭐 1억이야 뭐 3억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런 거를 뭐 참고를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권, 뭐 대리점, 뭐 지역권 같은 거 있죠. 뭐 옛날에 서울유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주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독점권을 줄 때 받기도 하고 또 판매할 때도 받는 겁니다. 예, 개인한테 판매할 때도 그 대리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전수비 이런 거 노하우 뭐 제조 기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또 권리로 쳐서 거래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단될 인력, 뭐 직원 등이 되겠죠. 이런 건 뭐 큰 부분은 안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권리금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이제 기존 고객이나 이런 게 매출처가 높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강조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파시는 분은. 아니면 뭐 시설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냥 몸만 들어와서 하면 된다. 이런 광고 많이 봐셨죠? 요랬을 경우에는 요런 점포 시설을 강조해서 권리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요 심리는 간단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신규 세입자는 깎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지역 경제를 잘하는 요 부동산 업자, 그러니까 요 중개인 요분들이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들하고 요 팔려는 분하고 속이게 되면 이게 참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그게 이제 잘못되면 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죠. 지역 경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중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 이제 빈 공실이 넘쳐나고 폐업이 일상화된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권리 같은 경우가 깨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권리 얼마다 막 이렇게 해서 뭐 예전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정말 좋았을 때 10년 전 막 이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무조건 뭐 1억이다. 여기 뭐 무조건 몇 억 이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과거 시점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 매도 시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덥석 물었다가는 진짜 뭐 솔직히 임대 보증금보다도 권리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죠.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다닌다고 또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뜨내기 손님만 왔다 갔다 하면 정작 유효 고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제 주변에서도 뭐 어디 뭐 옷가게를 열었는데 약국자리였는데 뭐 권리가 1억 5천이 기본이 있다. 여기 자리가 좋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 역세권이라서 물론 이제 인천에 이제 역인데 그런 데를 이제 잡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여성 의류를 이제 남대문에서
동대문인가? 뭐 거기 가서 하여튼 떼어서 파는 걸로 이제 해서 1억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 업종이 바뀌고 이제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격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거의 공실과 비슷한 의미인데, 약국하던데 이제 옷가게를 열은 건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직장 관두고 그 퇴직금 모아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제가 먼저 알았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너가 그러니까 그 친구 보고, 만약에 너가 이 가게를 팔 때 1억 5천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지. 타업종에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이제 딱 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억 5천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가게가 되는 자리가 아닌데, 그 친구 한번 무모하게 이제 뭐 이렇게 틈새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좀 그게 약간 좀 불안하죠. 하지만 뭐 그런 대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 권리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가 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부분은 그 창업하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만 많이 다니고 과거에 그런 바닥 권리 특히 이런 거에 빠져서 그 현재 그런 매출이나 이런 거를 인식 못 하시면, 그러니까 발품을 안 팔고 만약에 계약을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과연 내가 팔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창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